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재미난 소식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차트를 확인을 해봤는데 떨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쭉쭉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39,000달러대까지 올랐으나 지금은 37,680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좀 힘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푹 퍼진 라면처럼 흐느적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과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조만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통해서 예측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재미난 소식이 나와가지고 들고 와봤는데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업비트로 이직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퇴직 처리까지는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만 통과하게 되면 업비트에 바로 취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오기 전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멱살을 한번 잡아가지고 셀카라도 한번 찍으시면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암호화폐는 사기다 라는 말이 한국에서 다시 한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자신의 직책을 버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로 간다라고 합니다. 이 부국장님의 미래에 무궁한 영광이 있으라. 자,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재미난 소식,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은 잡코인은 안 산다는데 라는 기사인데요. 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업체에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어떤 코인을 사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비트코인만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더리움도 좀 쟁여놓고 있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비트의 직원들이나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이는 알트코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내부자 일탈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합니다. 한편 한국 투자자들의 90% 이상은 이 알트코인에 이 투자가 쏠려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유독 비중이 크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돈 벌러 들어왔으니까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또 알트코인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대로 된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물리게 되면 나중에 탈출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완전한 잡코인, 특히 유령 회사들이 만든 잡코인들 같은 경우는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아니면은 좀 더 빠르게 돈을 벌고 싶다라면은 알트코인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만큼의 더 위험성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에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더리움, 칼다노, 솔라나, 폴카닷, 아이오타 외에도 저렴한 비용과 확장성을 가진, 그러니까 도지코인보다 훨씬 더 나은 코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개코인을 선택하는 것인가 라고 묻자 일론 머스크가 답하기를, 도지코인은 강아지와 밈이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장난질을 치는 것 같죠. 역시 이빨 머스크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때는 공개방송에서 대마초를 빨아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설마 지금 환각 상태는 아닌지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미국 재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를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백악관은 암호화폐를 악용한 불법 및 테러 자금 활동 외에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보호장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재무부면은 제닛 옐런이 또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닥 좋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과연 미국에서 어떤 규제들이 나오게 될 것인가. 한편 미국 연준 부총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암호화폐가 일종의 가치저장 수단 또는 거래 매개라고 보고 있지 않는다. 암호화폐를 화폐 대체품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긍정적인 평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달러의 위협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데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공산당의 신화통신 같은 경우는 다음 공산당들의 비트코인 규제 타깃은 채굴과 레버리지 거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뭐 어찌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 중국을 완전히 몰아낸다라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건전해질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해서 때리는 움직임이 나오자 이 유명 암호화폐 레버리지 거래소죠,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계정들 중에 중국 전화번호가 등록된 계정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해지를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들은 이미 중국 내 IP 주소를 차단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해야죠. 한국 거래소들도 이 중국인들 계정이 있으면 전부 다 정지를 시켜야죠. 중국 당국에서 하지 말래잖아요.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가지고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은행으로 하여금 대량의 국제 송금을 막는 것도 방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방법일 뿐이고, 아예 중국인들을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면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본적인 원인들을 하나둘씩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홉킨슨이 중국에서의 비트코인 채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행운을 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간단하죠? 처음에는 얼핏 보고 약 올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에이다 같은 경우 지분 증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든지 사업자들이 코딩을 통해서 서버를 배치할 수만 있다라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이다 같은 경우는 규제 단속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암호화폐가 칼다노라고 하는데요. 코인시어스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 주말 동안에 무려 1000만 달러 상당의 에이다 관련 상품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대조적으로다가 지난주 비트코인 펀드에서는 1억 1000만 달러, 이더리움 펀드에서는 1200만 달러가 빠져나왔는데 칼다노 쪽으로는 1000만 달러가 추가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코인시어스에서 이야기하기를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비트코인과 달리 지분증명 암호화폐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더불어서 다가오는 칼다노의 알론조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에이다에 새로운 모멘텀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에이다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에이다라 할지라도 일단은 비트코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이번엔 JP모건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코인베이스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코인베이스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힘들지 싶은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조만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여러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는 헝가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조각상을 앞으로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는 정확히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사토시라는 철학에 따라서 조각상의 얼굴은 거울로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더블로 크립토에 따르면 런던의 가장 큰 금융 로비 그룹은 영국의 입법자들에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영국에서 해리포터와 마법의 비트코인이라는 소설도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상장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 채굴 기업이 텍사스에 비트코인 채굴 시설 건설하는데 약 7만 3천여 대 채굴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70% 탄소 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의 탈중앙화와 함께 비트코인 채굴이 전반적으로 건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고질적인 악재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엔 돈나무 언니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 GBTC를 추가로 매입했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이 기사와는 별도로 외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소식을 보게 됐을 때 아크 인베스트가 따로 2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식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GBTC 매입과 겹치는 것인지 아직까지 100% 확인은 되고 있지 않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아크 인베스트 측에서 비트코인만 또 따로 산 것이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비트코인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만든 플랜B가 굉장히 재미난 통계를 들고 옵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느 가격대에서 1870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이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 소위 말하는 약한 손, 존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난 4월 5만 5천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5월 달에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사이에 손해를 보면서 팔았다. 그 숫자가 무려 100만 개가량이 되는데요. 이 수치로 따지자면 200억 달러어치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100만 개의 비트코인은 존버력이 강한 제대로 된 홀더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미들은 고점에 사서 저점에 손해를 보면서 비트코인을 남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가 다음번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욱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이번에 비트코인을 판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프리미엄, 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높았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올라가다가 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전환됨과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최근에 21%까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내려갔었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4% 이상까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이러한 회복세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2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부디 GBTC에 다시 한번 굉장한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태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 비트코인의 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지속적인 하락을 예측하기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명 분석가인 데이비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2만 달러에 먼저 가게 될까 20만 달러에 먼저 가게 될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 3분의 2가량이 2만 달러까지 먼저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수많은 대중들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극단적 공포와 함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게 될 것이다, 전고를 뚫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오면서 비트코인 하락세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언제나 대중의 바람과는 반대로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꼭 반등을 좀 제대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손바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글래스 노드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4일 기준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로 흘러들어온 비트코인 숫자가 78,738개. 자, 그런데 빠져나간 숫자를 보시게 되면 95,739개. 더 많은 양이 빠져나갔죠. 계속해서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기끔 유도를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요일 밤 기준으로 바이낸스로 다시 한번 4,407개의 비트코인이 흘러 들어왔네요. 과연 이 물량도 시장으로 던져지게 될 것인가? 자,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하기도 한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이 배경에는 중국 채굴자들이 채굴을 중단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빨리 다른 나라들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하게 되면서 해시레이트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비트코인 분석들을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산하에서 시니어 상품 전략가를 맡고 있는 마이크 맥클론 씨, 언제나 그렇듯이 비트코인의 열렬한 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는 진단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이 점점 친환경적이 돼가고 있다. 비트코인 채식 가지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페라스 와이라는 분석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보여주었었고요. 그 다음 분석도 비슷합니다.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비트코인이 최근 반등으로부터 좀 하락해가지고 36,000에서 5,000달러 사이까지 떨어진 후 저점을 높이고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 강력한 저항은 42,00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어서 마이클 반데 포페도 비슷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항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쌍바닥 찍고 올라가서 저항 뚫고 단기적으로 최대 5만 달러까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란 분석가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 헤드앤숄더 만들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에 단기적인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근방까지 반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가 비트코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5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면은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더 낮은 고점을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공고히 해주면서 훅 떨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일단 5만 달러 정도까지 회복을 하게 되고 나면은 그때 고민을 해봐도 되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이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과연 이러한 상황을 타파해줄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한간에서 이야기하기를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입한 그 평단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도 그런 것을 원치 않기에 뭔가 좀 호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과연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그래도 좀 가져보기로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꼬마곰 젤리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